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나만의 품격으로 성공하라. 사무엘 스마일즈 지음, 김범래 옮김, 브라운힐 출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방법. 3040 성공 마인드 전략. 훌륭한 인격, 그것은 인생의 가장 품위 있는 보물이다. 인격은 그 자체가 훌륭한 신분이며 세상의 신용을 쌓아 얻은 재산이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명예와 칭찬을 배우게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경멸과 혐오감밖에 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필시 자기 스스로도 향상되고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스페인 격언에도 늑대와 함께 지내게 되면 멀리 짖는 소리를 잘 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극히 평범한 사이라도 방자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책의 원저자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그 달콤한 열매를 따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그 영광이 돌아온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 땀 흘려 배우고 익힘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세상 어느 것보다 값지고 위대하다. 아무쪼록 신념을 가지고 이 책과 더불어 강한 인내로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은 어떠한 곤란이 닥치더라도 필시 자기를 질타 격려하여 스스로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지주가 될 것이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한 프랑스의 종교가는 자네는 지금 자신의 생활 태도를 결정할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자네는 스스로 판 무덤에 내던져져서 위에 얹어놓은 돌을 밀어젖히지도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제일 몸에 익히기 쉬운 습관이다. 때문에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뿌리 없는 풀과 같은 생활은 이 정도로 하고 땅에 발을 붙이고 걷도록 해야 한다. 낙엽처럼 바람에 맡겨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은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결의를 굳혀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것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람은 누구나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자신의 주의 주장이나 결단력 그리고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몸소 증명해 보이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시간만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한심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한번 그렇게 되면 다시 변하기가 쉽지 않다. 젊은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활력 넘치는 건면한 생활 태도를 지향하도록 결의를 굳히는 것이다. 지금 결의해서 자신이 정한 길로 한 걸음 나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런 자신의 현명한 처사에 평생 감사하며 살 것이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방향 같은 것은 상관없이 그리고 앞뒤 생각 없이 돌진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에 올바른 목표를 주고 적절한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욕이나 쾌락을 위한 의지는 당장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고 지성은 그 비천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선의 축으로 향해진 의지는 뛰어난 선구자와 같은 것이다. 거기서는 지성이 인간에게 최고의 번영을 초래하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습관이 되면 어려움은 없어진다. 좋은 습관은 성공으로 이끌지만 나쁜 습관은 실패를 가져온다.
친구들의 영향에 대해서 거론했을 때 인간은 좋든 나쁘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문명의 발전에 크게 관련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친구보다도 또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모방하는 것이다. 무엇인가 할 때는 전에 한번 사용했던 방법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반복하는 것만큼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해 나간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이 들게 되고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자질구레한 일을 놓고 습관이 어떤 위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관찰해보면 상당히 재미있다. 그러면 습관의 진정한 위력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게 될 것이다. 옷을 입는 법을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같은 팔부터 옷을 입는다. 어떤 사람은 오른팔부터 또 어떤 사람은 왼팔부터 소매에 넣는다. 어느 팔부터 먼저 입느냐고 물을 때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실제로 해보면 반드시 같은 팔부터 넣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대쪽 팔부터 입으려면 의식적으로 입지 않으면 된다. 다음은 필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필적은 어느 정도까지는 손의 골격이나 그 사람의 성격에도 따르지만 습관과도 큰 관계가 있다. 필적을 속이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글자는 오른손으로 쓰기는 쉽지만 왼손으로 쓰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만약 오른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왼손으로 쓰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면 왼손도 오른손으로 쓰던 때와 마찬가지로 편히 쓸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숙달될 때까지는 숙련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숙련한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노부인들은 편물을 하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다. 훈련한 결과 몸에 익혀진 습관의 위력은 대단한 것으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손발을 묶지 않는 한 투신 자살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수중에 투신을 해도 본능적인 것까지 되어버린 습관의 힘으로 헤엄을 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습관이 정착했을 때의 좋은 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앞에 들어본 몇 가지 예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앞에서 들었던 예와 같이 노부인들은 편물을 하면서도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신체는 훈련에 의해 익혀진 대로 활동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갖가지 생각에 열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습관이 정착했을 때의 또 한 가지 좋은 면은 그것에 의해서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습관이 된 것은 확고하게 자기의 몸에 배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고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처음 전투에 출전하는 군인은 길을 못 펴고 쉽게 도망칠지도 모른다. 신병은 전투 경험이 있는 고참과 같은 조를 짜서 배치시키는 예가 흔히 있다. 고참병이 지니고 있는 안정감이 미숙한 신병들의 부서에 정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다. 고참병들은 명령에 따라 행군, 진격하는 습관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상적으로 금전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손으로 만지면서 일전의 돈도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따위의 생각은 않고 습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습관으로서 정착되어 있지 않는 도덕관보다는 습관 쪽이 보다 확고한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 몸에 배지 않는 도덕관은 때때로 습관의 힘에 의해 견딜 수 있는 유혹에도 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온갖 행위와 인생의 온갖 국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정직, 근면, 배려, 친절, 예의 바름은 습관으로서 몸에 익힐 수 있다. 사실 고대 철학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이란 올바른 행위를 하는 습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충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어떤 비즈니스에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원칙이 6가지 있다. 그것은 주의력, 근면력, 정확성, 우수한 솜씨, 시간 엄수, 그리고 신속성이다. 이 6가지 원칙은 어떤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실은 사람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행복과 번영을 얻으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6가지는 확실히 사소한 것들이지만 인간의 생활은 원래 비교적 사소한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은 행동의 반복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인격은 형성되고 국가의 성격도 결정된다. 타락한 사람이나 쇠락한 국가에는 반드시 사소한 일들을 무시하여 온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각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변통이든 비즈니스나 학문 연구든 또 한 나라의 정치가 되든 그것은 전부 마찬가지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산업이나 예술, 학술의 분야에서 위대한 일을 이룩한 사람들의 예를 수없이 보아왔다. 때문에 어떤 직업이라도 끈기와 겉면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날의 경험이 가르쳐주듯 사소한 일들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인간이 진보하는 전제이다. 그리고 노력은 행운을 낳는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다. 정확성도 중요한 점이다. 그 사람이 충분히 수양이나 훈련을 쌓아왔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수단도 된다. 사물을 관찰하거나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사물을 처리할 때에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주어진 책임을 훌륭히 해내는 것이 요구된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완벽하게 해치우는 것이 그 10배의 일을 대충 끝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한 현인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마치고 싶다면 조금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그러나 현실로는 정확성이라는 대단한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한 저명한 과학자는 놀랍게도 사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다. 비즈니스에서는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이나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설사 인덕이 두텁고 다른 면에서 훌륭히 행동하고 있어도 사물을 정확히 처리할 수 없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에게 시킨 일은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더없이 귀찮고 노력이 더 필요한 작업이다.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차츰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게 된다. 인격은 삶의 유일한 보물이다. 훌륭한 인품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훌륭한 인격, 그것은 인생의 가장 품위 있는 보물이다. 인격은 그 자체가 훌륭한 신분이며 세상에 신용을 쌓아 얻은 재산이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는다. 인격의 힘은 재산보다 강하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 온갖 영예를 수중에 넣어도 부자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명성을 시기받거나 하지 않는다. 또 훌륭한 인격은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인격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자질, 즉 신의, 성실, 그리고 지조라는 미덕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훌륭한 인격은 인간의 최선의 특징이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사회의 양심이며 동시에 국가의 원동력이 된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높은 도덕이다. 나폴레옹도 말한 것처럼 전쟁 시라도 도덕심은 물질적인 힘의 몇십 배나 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면 국가의 힘, 산업, 문명 등 이들의 성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성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전한 시민사회의 기초도 그 위에 구축될 것이고 법률이나 갖가지 제도도 그 국민성에서 생긴 것에 불과하다. 개인이든 국가나 민족이든 각각의 가치에 알맞은 것밖에는 얻을 수 없고 분수에 맞지 않는 희망을 가져도 마침내는 소용이 없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따른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개인의 인격이나 국민성이 우열이 인생이나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진리이다. 교양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이라도 훌륭한 인격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설사 그것이 일개 노동자든 의원과 같은 요직에 있든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 정치나 카닝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무엇보다 인격의 도야를 통해서 힘을 획득하고 싶다. 그것은 빠른 방법이 아니라도 제일 확실한 길이다. 나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성이 넘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
그러나 지성 이상의 무엇인가가 없으면 그들을 신용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에 불과하다. 프라시스 호너의 생애에는 그 진리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 한 전기 작가는 호너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인격은 성실한 젊은이 모두의 마음에 광명을 던져줄 것이다. 그는 불과 38세의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보다 널리 사람들을 감화시켰다. 냉혹하고 마음이 비열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만인이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여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지금 나는 모든 젊은이에게 묻는다. 왜 호너는 저렇게 높은 존경을 받았는가? 신분 때문인가? 그는 상인의 아들이었다. 재산 때문일까? 그러나 그는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직위 때문일까? 그는 겨우 2, 3년 동안 아무 영향력도 없는 박봉의 직책에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 웅변 때문일까? 그의 말투는 조용하고 기품은 있었지만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끌어당기거나 할 정도의 웅변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몸치장에 사람들을 넋 잃게 하는 매력이 있었던 것일까? 그의 모든 것은 세상 사람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온화한 것이었다. 그러면 호너가 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일까? 그것은 그가 양식과 예리와 올바른 신조 그리고 양심적인 마음, 다시 말해서 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다지 고생하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자질을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인품이 갖는 힘이 그를 높인 것이다. 게다가 그 인품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흔히 있는 소질을 자신이 노력해서 구축한 산물인 것이다. 능력이나 구변의 재능만을 보면 그를 능가할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들의 재능에 인격을 가미했을 때 그의 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어도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고 수양을 노력하면 설사 경쟁심과 질투가 소용돌이치는 사회에 있어도 반드시 큰 업적을 쟁취할 수 있다. 호너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것과 같은 인물인 것이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곤란을 만나면 정면으로 돌파하라. 성공을 하려면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서야 한다. 불굴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용기도 금욕주의적 미덕의 하나이며 자제심의 일종이다. 불굴의 정신이 고통이나 불쾌감으로부터 남자답게 견디어내는 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기는 고통이나 불쾌감에 대해 위축되지 않는 힘을 주는 것이다. 겁먹은 말을 다루는 법을 예로 들어보자. 말이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 한다. 어떻게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는 말은 무서운 기세로 앞질러 달려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본심은 방향을 바꿔서 가능한 빨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을 타고 있는 당신은 그대로 전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경우에도 말을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단지 나무 그루터기 같은 전혀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한다. 여기서 온화하면서도 의연한 태도로 말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 가까이까지 걸어가게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의 공포심이 해소되고 다음에 그곳을 지나갈 때는 애를 먹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말은 자기보다도 당신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신뢰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에는 어떤 무서운 것을 발견하더라도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말은 의젓하게 발길을 옮겨 나갈 것이다. 말도 이만한 훈련을 할 수 있으니 당신 자신도 훈련할 만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당신은 무엇인가 겁을 먹는다거나 뒷걸음치고 싶어진 적이 없는가? 그런 때 재갈을 물린다거나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고무하고 격려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는가? 추운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들은 일어나기 전부터 살을 베이는 듯한 추위를 상상하며 밖으로 나갈 때의 고통을 생각하다 보니 그것이 겁이 나서 어떻게든 시간이 빠듯해질 때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수원주가 영하로 내려간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의 실제 추위보다 더 추위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치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충치를 뽑는 것이 겁이 나서 충치를 뽑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의 고통과 상상적 고통의 양면에서
실제보다 훨씬 아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투적인 예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하지 않으면 안 될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술한 바와 같이 받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용기와 결단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망설이거나 겁을 먹고 그 고통을 몇 배나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한 결단을 내려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 훈련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떤 곤란하고 유쾌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남자답게 즉각 그 일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으로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을 두려워하고 있는 구루터기가 있는 곳까지 기민하게 평정을 잃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긍지를 갖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극기심을 갖고 있다는 긍지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일에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가령 추운 겨울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이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든 모든 일에 적극 달려들어 해낸다고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해내는 안도감뿐 아니라 남자다움이나 극기심을 자각할 수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다. 연로한 농부는 자식들에게 굳은 장작을 패려면 옹이 한복판을 도끼를 쳐라 라고 항상 가르쳤다. 이것은 훌륭한 처세훈이다. 차례를 보면 제1장 인생은 자신만이 개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장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의 순서를 정하거나 일의 기쁨을 알아야 한다거나 진실하게 사는 의미, 사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3장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키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4장 친구는 성공을 보장하는 자산이다 되어 있습니다. 제5장에는 인격은 삶의 유일한 보물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은 자신만이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